네, 그럼 이 내용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두 가지 사건은 좀 더 범행 동기를 조사해 봐야겠지만 얼마 전 진주 안인득 사건이라든지 또 3명이 숨진 역주행 사건처럼 정신질환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고 임세원 교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시 정신과 전문의들은 가장 우려했던 게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 효과였습니다. 정신장애인의 평소 범죄율은 낮기 때문인데요. 다만 치료받지 않고 병세가 악화되면 네. 자신을 감시한다거나 해하려 한다는 증세가 극에 달아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사회 경각심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국가 책임의 무게를 둔 대책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어떤 잠재적 범죄자로 정신질환자를 봐서는 안 되겠지만 국가 차원의 이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렇다면 좀 어떤 대책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개인과 가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네. 정신장애인들을 혼자 두지 않는 것, 사회와 어울리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람들과 일상에 어울리는 정신질환자들은 치료를 계속 받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서 네. 치료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 실제로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그 재활과 치료를 통해 정상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정신장애인들 스스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지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52세 양미경 씨는 조현병 환자입니다. 무전기 소리가 들리거든요. 자기를 감시한다. 누가 누구를 시켜서 감시한다라는. 10년 전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환청이 들려도 이겨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한 귀로 듣고 어쩔 때는 한 귀로 흘러버릴 때도 있고. 집 밖을 두려워하던 양 씨가 지금은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혼자 학교 다닐 만큼 좋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증세가 호전된 게 5년 전 직업재활원에서 바리스타 수업을 들은 후로 기억합니다.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그거를 자기 손으로 벌어서 쓸 수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졌습니다. 첫 월급 받아 나도 또 월급을 받을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 뭐 하셨어요? 그 첫 월급 갖고. 애들 치킨 사주고 그랬어요. 결혼해서 일은 안 했었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정신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은 치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에 적응해가는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훨씬 낮습니다. 생활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취미생활이나 그리고 뭐 알바를 하고 일을 하면서 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재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85%가 직업을 갖고 싶어 합니다. 아침에 가서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이제 오는 거 그런 것도 하고 작업도 하면서 그런 걸 하러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정신장애인용 직업재활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현병, 조울증 등의 정신장애인은 54만 명으로 추정되고 등록된 정신장애인만 해도 11만 명인데 전국의 직업재활시설은 14곳, 정원은 불과 374명뿐입니다. 정부는 예산과 인력 부족, 정신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거부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어 빠른 시간 내 확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